코로나 진짜 재유행이래요. 그래서 막 세네 번, 두세 번 걸린 분들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 진짜 안 걸리셨다면 그냥 평생 안 걸리셨으면 좋겠고요. 걸리셨다면 더 이상 걸리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주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을까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저는 건강하게 지내지 못했답니다. 글쎄 제가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다른 관리를 한다고 하긴 했지만 역시 네, 흠뻑쇼는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영상은 그 코로나 제가 8월 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좀 근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괜찮긴 한데 이 마이크를 제가 진성으로 할 거면 이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 모드에 따라서 또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테스트도 해볼 겸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가 더 듣기가 편안하신지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모드 바꿔가면서 진성이랑 속닥 있는 거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요거 좀 더럽긴 한데 보지 마시고 요것만 보세요. 이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또 까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들고 있으면 짜자잔, 두피 마사지도 한 번씩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제가 8월 5일에 흠뻑쇼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흠뻑쇼 갈 때는 솔직히 좀 요즘 무방비하기도 했고 많이 무뎌지기도 하기는 했었죠.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물과 관련된 그런 축제잖아요. 그런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을 좀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바이러스도 쉽게 더 감염될 수 있고 또 위생상 문제이기도 하긴 했었어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친구들이랑 간다 뭐 이런 신나는 생각에 그걸 잠시 억눌렀죠. 그리고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는 갔더니 그냥 물을 막 붓더라고요. 물을 그냥 막 부어요. 물을 막 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팔 반바지 입고 갔는데 그냥 다 젖었어요. 다. 그냥 이거는 안 젖을 수가 없어. 우비를 입으신 분들도 조금씩 다 젖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물을 그냥 이렇게 막 물을 부으니까 신나긴 했죠. 근데 이제 분명 거기에 요즘은 약간 격리가 권고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분들도 만약에 코로나를 걸렸는데 격리를 해야 되는데 몸이 좀 괜찮아 이러면 약을 먹고 콘서트에 많이 오셨을 거예요. 사람도 많고 분명 거기 코로나 독감 환자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격리 안 하고 다들 온 거예요. 거기를 권고니까 문제될 건 없으니까 우선 법적으로는. 그래서 양심상 안 가는 게 맞지만 다들 이제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주변도 기침을 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렇게 이제 스탠딩 구역에 갔는데 다들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붙어있고 물도 막 맞고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훨씬 감염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있으면서 코로나 걱정이 되지만 걸리려나? 이제 걸릴 때가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솔직히 코로나가 안 걸린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 걸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거의 한 번씩은 걸리잖아요. 저도 안 걸렸어요, 그동안. 그래서 좀 이렇게 버티고 버티면서 무섭죠. 언제 내 차례가 돌아올까. 이게 안 걸리신 분들은 뭔가 시한폭탄을 하나 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터졌죠, 이게. 다녀와서 다음날 하현상 콘서트 다녀오고 제가 좀 스케줄이 헤리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서울로 눈 검사 병원 다녀오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엄마가 아침에, 엄마는 일요일부터인가 증상이 있었어요. 엄마도 가셨거든요. 엄마는 엄마 친구분들이랑, 저는 제 친구들이랑 따로 갔는데, 그래서 엄마는 작년에 걸리셨는데 또 그렇게 증상이 왔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네, 월요일날 이제 안과 있는데, 저도 이제 다음날 되니까 뭔가 엄마랑 같이 밥도 먹고 설마 이랬는데 이제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바로 잠복도 안 하고 한 3일도 안 걸렸잖아요.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저녁에 몸이 으슬으슬 추우면서 오한, 그리고 열이 나는 게 느껴졌어요. 몸살기가 있고 열이 좀 났어요. 그리고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목이 건조해요. 약간 목이 붓기 전 증상이 있거든요. 그게 느껴져서 망했다. 이거는 그냥 감기가 아니라 열이 우선 나니까 코로나다. 이거는 코로나다. 이거는 코로나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감싸면 속닥이고, 열 빼면 진성으로 할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달팔이 그날 이제 저녁에 백팩 같은 걸로 좀 약간 눈 검사하듯이 쭉쭉쭉 그날 저녁에 몸이 으슬으슬 추우면서 이거는 좀 불안하다, 코로나 같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대원이라는 액상 감기약을 먹고 우선은 검사를 집에 있는 자가키트로 하고, 병원은 내일 아침에 문 여니까 저녁이니까 내일 검사를 해야겠다 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두통도 굉장히 심했어요. 두통이 진짜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눕기 전에 자가키트를 했는데 그때는 한 줄이었어요. 아직 초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막 뇌가 뻑뻑하다는 느낌. 그리고 목은 이제 점점 부어가고 붓는다는 게 느껴지고 열이 나고. 그래서 새벽에 있는데 제가 열이 엄청 많이 났어요. 몸이 막 불구덩이처럼 뜨끈뜨끈뜨끈 해가지고 몸이 물덩이가 됐다가 이제 새벽을 거의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타이레놀을 먹었고, 새벽 6시 정도에 타이레놀을 먹고 이제 빨리 9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막 땀도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타이레놀을 먹었더니 열이 가라앉으면서 그제서야 두통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진작 먹었어야 돼. 근데 병원 약 먹으려고 안 먹었었어요. 결국 먹었지만 타이레놀을 먹었더니 이제 열이 땀으로 배출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땀이 엄청 나면서 두통 좀 가라앉고, 그때 아침을 대충 먹고 잤어요. 그때 좀 잔 것 같아요. 두통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내과에 가서 검사를 하고, 2줄인 걸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원장님께 보실 거예요 이래가지고 갔더니 양성이네요. 코로나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무렇지 않은 상태로 가서 그냥 저 검사도
안 시키고 그냥 약 처방해서 집에서 쉬어라 이런 식으로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코로나 검사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하고 네 그렇게 양성이라고 하니까 네 보건소로 네 그거 연락해서 문자 가게 할게요. 그래서 네 문자 받아야죠. 양성이라는데 양성 받고 이제 집에 왔어요. 약을 처방 받아가지고 제가 블로그에 좀 적은 게 있는데 그걸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지어서 집에 왔는데 그때 이제 좀 뭐라도 먹고 약을 빨리 먹고 싶었어요. 몸이 이제 축 처지니까 약을 먹는데 제가 이제 약 먹기 전에 눈앞이 하얘지고 약간 기절하기 직전 상태가 또 온 거예요. 그럴 땐 난 냅다 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증상이 올 것 같다 빨리 해서 약을 먹고 얼른 누웠어요. 누워서 한 30분 있으니까 또 땀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열이 막 올라오고 막 38.5도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너무 뜨겁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거 체온계가 막 터질라 그래. 이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약 효과가 나면서 열이 35도까지 내려갔어요. 35도까지 혹 내려가가지고 몸이 차가워. 그러고 이제 땀이 엄청 났는데 옷을 진짜 많이 갈아입었어요. 아니 땀이 왜 이렇게 나? 이게 더워서 덥진 않았는데 그냥 몸에서 땀이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바로 나서 이제 목만 좀 부어 있고 열은 안 나고 멀쩡한 거예요. 멀쩡. 코로나 약이 독하긴 한가 봐요. 그래서 자가격리 이제 문자도 받고 격리는 5일 권고를 받았는데 제가 착실하게 이행하겠다 이렇게 착실하게 이행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무슨 자기 모기입서 그런 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끝나면 이제 주민센터 가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90일 이내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착실하게 격리를 지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약을 받았기 때문에 모드 좀 바꿔볼게요. 자, 이 모드예요. 이 모드. 약을 받았기 때문에 약을 이제 먹으니까 이제 두통이 안 오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잤어요. 잠을 둘째 날은 잘 자고 8월 9일이에요. 그래서 뭐 잘 때 열도 안 나고 근데 그때 내과 갔을 때 목 오른쪽이 살짝 부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어나고 나니까 왼쪽이 엄청 부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갔나? 바이러스가. 그리고 그거는 목감기에서 느껴지는 그 인후통이랑 똑같아요. 침을 삼킬 때 부어있고 불편하고 막 묵직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있는 거. 그리고 또 아침 8시쯤에 일어났는데 그때는 또 오한이 또 느껴졌어요. 오들오들 춥고 약기운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밥 먹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코로나의 증상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약 먹고 하고 누웠더니 이제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약을 잘 못 삼켜요. 그래서 그 알약을 이렇게 꿀꺽 삼킬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해서 좀 쪼개 먹거나 가루로 내 먹거든요. 조그만한 거 삼킬 수 있는데 타이레놀 사이즈부터는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깨먹는데 깨먹으면 아무래도 당연히 안 좋죠. 깨먹지 말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깨먹거든요. 그 효과가 장 밑에까지 내려가서 효과가 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효과가 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나중에 약 부작용을 겪거든요. 나중에 약 부작용을 겪어서 자 이제 이 모드가 있고요. 여러분 이 모드로 갈게요. 됐다. 자 들리시죠? 그래서 이제 계속 또 땀을 흘리면서 근데 이때는 제가 입맛이 너무 좋았어요.
밥이 너무 맛있고 잘 들어갔어요. 다행히 밥을 진짜 잘 먹고, 그리고 그 뭐냐, 이땐 태풍 막 걱정도 많이 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태풍 막 비도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이랬는데 이제 제가 갑자기 두 줄인 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봐야겠다 해서 자가키트를 까서 똑같이 했어요, 평소대로. 근데 진짜 두 줄이 나온 거예요. 처음엔 연하다가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두 줄. 제가 지금까지 검사했을 때 두 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보고 코로나 맞구나. 왠지 모를 안도감? 그런 거 느끼면 안 되는데 뭔가 코로나 맞구나 이렇게 안심이 되는, 왜 안심이 되는지 그러니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맞죠? 그리고 이제 태풍 지나가고 막 쌍무지개도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친구가 가까운 우리 시골에 살잖아요. 친구가 오렌지도 사다 주고 아프다고 하니까 비타민 잘 챙겨 먹어라 이러면서 그 마라엽떡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안주 딜레이 되겠다. 빨리 낫고 마라엽떡 먹으러 가자. 이래서 알겠다. 얼른 낫겠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그날에 가서 수액을 맞았어요. 수액 비타민 같은 거 맞으면 좋다 그래서 맞고 왔더니 좋대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끌려갔어요. 코로나 전문 병원에 가가지고, 전 내과에서 검사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접수 수납을 하고 약을 다시 짓고요. 여기 지금 노란색이 살짝 보이는데 지금 2주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멍이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누워서 제가 링겔을 아기 때 손등으로 한 거 빼고는 링겔을 맞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이제 크고 나서 처음 맞은 것 같은데 혈관을 되게 딱 꽂는데 꽂을 때 아팠는데 그 아픔이 진동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아픈 거가 혈관통이. 그래서 원래 이런 거냐고 막 간호사한테도 물어보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그렇긴 하대요. 너무 아프면 이제 그때 간호사한테 말하자고. 그래서 전 참고 있는데 아니 제가 엄살이 심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아픈 거예요. 계속 아파요. 이게 이 바늘이 꽂아진 느낌이 한 40분 정도 지속됐어요. 한참 지나니까 괜찮아졌는데 딱 링겔 맞았을 때 몸이 으스스 떨리고 막 몸이 막 머리가 어지럽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몸이 으스스 떨리면서 막 몸이 막 예민해가지고 저항을 했나봐요. 그렇게 떨림을 통해서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맞았어요. 비타민 빨간색 들어있는 비타민 주사랑 그다음에 약 좀 들어가 있는 거, 인후통 열 내려가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맞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지나도 이건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았고 대신 여기 혈관 여기만 엄청 보고 싶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간호사가 이거는 좀 혈관 잘 아프게 놓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진짜 잘 놓는 사람들은 안 아프게도 놔준대. 그러니까 놓은지도 모른대요. 이게 진짜 멍도 안 들고 깔끔하게 잘 논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다 이런 건 줄 알고 근데 거의 멍은 들긴 하는데 제가 좀 유난히 많이 났던 거죠. 정말 저 그때 너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속상했어요. 그 간호사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봐요. 피곤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 친구 만날 때마다 보여줘요. 엄살쟁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거를 맞고 링겔도 맞고 약도 새로 받아와서 먹었어요. 먹고 이제 이때까진 괜찮았어요.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엄마는 이제 진작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는 여행을 가셔서 제가 집에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는데 이제 밥 해먹고 청소하고 이제 몸이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어요. 약만 먹으면 너무 멀쩡한 정상적인 몸이라. 코로나가 맞나? 들리죠? 코로나가 맞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지금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약을 며칠 먹었잖아요. 4, 5일 먹으니까 이제 속이
이때부터 맞아 금요일부터 제가 이제 안 좋아졌어요. 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생전 안 맡아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블로그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전자담배 냄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뭐 약간 무슨 의료 냄새 같기도 하고 하여간 기분 나쁜 냄새가 나면서 후각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후각이 없어지고 이제 밥도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약간 위장이 탈이 나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저녁부터 개고생을 했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그 약이 이제 위장장애 유발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 모드로 할게요. 위장장애 유발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또 까먹어서 이거 안 하고 있죠. 위장장애 유발. 그게 돼가지고 속이 막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그냥 죽을 맛이었어요. 이거는 코로나 증상과 별개로 그냥 체했을 때나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아프고 몸은 점점 말라가고 영양실조가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코가 점점 냄새를 못 맡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에 약을 먹고 이제 또 완전 난리가 나면서 근데 토요일까지 격리였거든요. 그 다음날 이제 그 페스티벌을 가는데 내가 갈 수 있나? 포기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이 보러 가는 친구들한테도 나 좀 상태가 많이 심각해서 못 갈 것 같기도 하다 계속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돼서 이제 그날 저녁에 좀 또 새벽에 또 고생을 하고 계속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시체처럼 누워만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요일날 돼서 아침에 그래도 뭐라도 죽이라도 먹고 이제 맛도 안 나요. 이제 맛도 안 나니까 그냥 억지로 먹고 이제 후각을 완전 잃어버렸습니다. 일요일날. 토요일부터 해서 후각을 완전 저녁에 잃어버려가지고 밥맛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한참 그 증상이 있을 때는 밥맛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이제 약도 안 먹어요. 약 먹으면 안 돼. 저 죽어요. 약이 너무 독해서 코로나 약을 하루에 3번 이상 먹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그만큼 독한가 봐요. 그 독한 약을 깨먹었으니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일요일날 근데 결국 이제 좀 울렁거리는 게 이게 나았고 이제 코만 냄새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러니까 브레인 포그 현상이라고 하죠.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멍해요. 멍멍. 그래가지고 이 먹먹한 머리와 후각을 잃은 상태로 공연장에 페스티벌에 가요. 친구들이 놀아야 된대요. 갔어요. 놀고 권정열님을 보고 권정열 테라피 받고 근데 허기짐은 또 계속됐어요. 제가 계속 비워내다 보니까 허기짐은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냥 먹는데 뭔 맛인지도 몰라. 그리고 거기 화장실도 냄새 많이 나잖아요. 농식 화장실인데 그 렌즈 빼려고 갔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에어컨은 세게 틀어가지고 막 추운데 렌즈 호다닥 빼고 막 제가 좀 많이 예민한 편인데 그 예민함이 좀 많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점은 오히려 좋다고 봐야 될지.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공연도 보고 새벽에 이제 야식을 또 사서 먹는데 뭔 맛인지 모르지만 그냥 일단 조금이라도 먹고 애들이랑 놀다가 자고 그 다음날 애들 또 저녁에 놀재요. 그래서 또 놀자고 너네 체력 괜찮아? 근데 애들은 노는 거에 진심인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저녁에 저 이제 물론 속은 좀 이제 괜찮고 이제 후각만 잃은 상태여가지고 그
제가 후유증을 지금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후유증 중에 하나가 숨이 잘 안 쉬어져요. 폐가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막 코도 숨을 훅 넣는데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고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증상 중에 기침을 안 했고요. 콧물도 안 났어요. 기침 콧물이 안 나고 목만 부어 있어가지고 열만 나고 가만히 있으면 환자인지 몰라요. 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환자 맞거든요. 기침을 안 했고 그래서 폐랑은 상관이 없나 했는데 이제 후각을 잃으면서 막 답답하고 숨 쉬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애들이 와 이러고 있는데 저의 이제 텐션은 온전치는 못한 상태잖아요. 원래 같으면 더 높을 수 있는데 전 술 없이도 분위기에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못해서 그렇게 노는데 숨이 안 쉬어지고 막 답답했어요. 근데 그냥 놀았어요. 그냥 힘든데 놀았어요. 놀고 그날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그때부터 이제 방음부스 들어가서 이제 광란의 파티가 시작되는 거죠. 애들이 총 4명이에요. 저 빼고 3명인데 그 친구 주인, 그 집 주인인 친구는 이불 갖고 그 방음부스가 막 좁거든요. 그 좁은 곳에 이불 갖고 와서 자고 저도 바깥에 있다 심심해서 그냥 들어왔거든요. 머리가 멍해서 피곤함을 못 느껴요.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저도 이불 막 가져서 이불을 막 주섬주섬 깔고 여기 누워있겠다 하고 2명은 노래를 불러요. 애들 2명 노래 부르는데 아니 애들 자고 있는데 소리를 크게 못 내니까 눈치 보인다 막 이러는 소리가 다 들리고 하여간 진짜 개판이었어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레전드의 날을 보냈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냄새 안 나고 그날 밤을 샜어요. 저도 갑자기 누워있다가 그냥 나도 노래를 너무 부르고 싶으니까 일어나서 코맹맹이 상태로 노래 부르고 근데 걔네들도 코로나 2번째, 3번째 걸렸거든요. 한 친구 빼고 한 친구는 이미 옛날에 걸렸었고 아무튼 다들 환자인데 그냥 그렇게 놀았어요. 저는 진짜 잊지 못할 코로나의 후유증과 함께 막 그런 광란의 날을 보냈다는 그런 근황 알려드리면서 진짜 너무 웃기고 재미도 있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재밌었어요. 진짜 애들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로나 증상 요약 후기를 제가 짧게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선 전체적으로 코로나 자체는 제가 12월 말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 때 저 코맹맹이 소리 났었잖아요. 그때 목 감기가 더 힘들었어요. 그때는 약을 먹어도 잘 안 들으니까 몸이 힘들었어요. 몸이 힘들고 잠자는 것도 힘들고 그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보다는. 근데 코로나는 뭐가 문제냐? 후유증이 문제예요. 후각을 아예 잃어버려요. 지금 2주째 되고 있는데 현재 저의 후각은 70% 정도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더라고요. 정말 다행인 게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안 돌아올까봐 걱정했거든요. 한 달이 넘도록 6개월째 아직도 안 돌았다 이런 분들 영상을 많이 댓글도 많이 봐가지고 걱정이 많아. 제 주변만 해도 한 달 이상 2-3달 후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나름 빨리 돌아오는 편 같고요. 그래서 드디어 마라엽떡을 먹으러 갈 거예요. 곧 친구가 오거든요. 그 친구 차 타고 갈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마라엽떡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그 전에 코로나 증상 요약 후기. 네, 그래서 저는 후유증을 좀 많이 심하게 겪은 타입이고요. 검사 전에는 저녁에는 속삭이는 거는 이게 좋더라고요. 저녁에는 목이 슬슬 건조해지고 막 목이 막 새롭고 막 붓기 전 단계 그리고 눈과 머리가 뻐근했습니다. 그 증상 첫 번째예요. 목 붓는 게 느껴지고 몸살 기운과 두통이 있었고요. 새벽에는 발열, 몸이 물덩어리였어요. 오한, 몸이 막 뜨거운데 또 추웠어요. 그리고
어떤 모드가 괜찮으세요? 이거를 제가 타임라인을 좀 적어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저는 후각 상실을 이제 겪으면서 후각이 없어지면 어떤 느낌일까? 재밌겠다 이런 진짜 멍청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요, 진짜 우리 몸에 있는 오감이 너무 소중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제가 건강을 많이 중요시하긴 한데 확실히 또 아파보면 더 절실히 느끼게 돼요. 진짜 냄새 맡는 건 인생에서 꼭 필요하다. 살면서 밥의 맛을 못 느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맥맛, 이게 그냥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답답하면서 하여간 절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후유증이에요. 코로나 전체적으로 버틸만 했냐? 버틸만 했다. 코로나 자체는 그리 힘들지 않았다. 약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후유증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오지만 후유증은 정말 이런 후유증이 오는 바이러스는 처음이었다. 네, 저는 이렇게 느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감기랑 확실히 다르고요.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후유증 때문이라도 절대 겪고 싶지 않고요. 빨리빨리 후각이 완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회복을 해볼게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머리 멍멍한 브레인포그도 많이 돌아와서 이제 예민해졌어요. 다시 많이 예민해졌고 후각이 돌아오면서 감각도 살아나니까 예민함도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제발 절대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코로나 진짜 재유행이래요. 그래서 막 두세 번 걸린 분들 되게 많으니까